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오늘 경기 이번 주 첫 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의 승부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주전, 이 경기를 지배하는 자 누군지는 너무나도 명확해졌죠. 오늘 경기에서도 이차은지 선수들은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 나머지 선수들이 전혀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운동장에 이차은지 선수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선수 교체가 급합니다. 이 시간에 선수들의 면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략 전술에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보탬이 될까요? 이 시간 그 정보를 얻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눌 8명의 선수 보겠습니다. 8강이 대진 꾸려졌습니다. 오늘 1라운드부터 초박빙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라운드가 가장 핵심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대 삼성 SDI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차전지와 관련된 관심이 또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금요일 경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원한 한 방을 보여줬었죠. 미국의 애리조나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이 LG향 이차전지 선수들까지 모두 다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향후에 투자 부분이 더 확대된다면 삼성 SDI 쪽에서 나올 얘기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셋업체 두 곳 LG 에너지 솔루션 대 삼성 SDI 오늘 1라운드에서 2차전지 조명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제약바이오 대전인데요. 재료가 조금 다릅니다. 이 삼천당 제약은 본업에서 휴마시스는 재무적인 이슈로 오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여기서 만든 복제약이 효과가 좋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흐린데 삼천당 제약은 그동안 추이만 보더라도 제약바이오가 아닌 것처럼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를 호재로 제대로 받아들이는 선수 몇 안 되죠. 제약바이오 선수 가운데서 단연 돋보이는 움직임 가운데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그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에 대항하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는 한창 코로나 시절 때 이 진단키트 관련된 선수로 이름을 떨쳤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이 다른 이슈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효과를 보면서 또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오늘 이렇게 두 선수 2라운드에서 맞대결 펼칩니다. 3라운드는 리튬입니다. 리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순환매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앞서서 먼저 갔던 선수들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그리고 포스코 엠텍. 오늘 포스코 엠텍도 상당히 좀 강하고요. 이런 매기가 번져나가면서 후발주자 찾기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에 걸린 광무 그리고 EM 플러스 두 선수 나란히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찐 리튬은 누구일까요? 3라운드에서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4라운드입니다. 다소 좀 번외 경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PSMC와 지오 엘리먼트, 과연 이 두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현재 탄력이 좋거든요. 재료 보고요. 또 매력도 비교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강 대진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이 3월 27일이죠. 3월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3월 끝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4월 초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하고 그러면은 또 프리 어닝스 시즌 접어들고 계속해서 증권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예측 리포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보시죠. 3월의 끝자락에서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가 솔솔 나오는데 이 1분기 실적 시즌에 어떤 섹터를 좀 더 주목하면 좋을지 혹시라도 실적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섹터가 있는지 이호석 PB님 1분기 실적 시즌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아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내용 조금 관심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뭐 확실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불확실할 때 이제 실적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의사 같은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뭐 지금 딱 실적을 발표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작년 4분기 기준이죠. 이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실적 추정치 자체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이 회사가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실적 공개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만약에 추정치와 또 다시 한 번 더 갭 차이가 난다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들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추정치 올라가는 섹터들, 업종들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오늘 기준으로 한 달치를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같은 경우가 의약품 섹터가 이제 추정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추정치가 상승한 종목이 두 종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유한양행이었습니다. 둘 다 이제 최근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안 움직였던 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실적 추정치가 상승되고 실적 발표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음식료, 화학, 기계 장비 쪽이 있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메일유업이라든지 조성 T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눈에 두드러지게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올라간다고 해서 꼭 조종목일까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고 그 추정치대로 실적이 나온다라면 분명히 좋은 내용 맞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실적이 좋은 거랑 시장의 관심이 많은 거랑은 또 전혀 별개의 얘기라는 부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의 관심이라는 것은 수급으로 좀 판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순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보면 대표적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LX 세미콘, 그리고 뭐 풍산 같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실적 추정치 분기 말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실 때는 실적 추정치 상승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것까지 함께 보신다면 앞으로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일단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섹터는 몇 가지가 있죠. 뭐 방산이라든지 혹은 뭐 엔터, 뭐 그다음에 뭐 컨텐츠 쪽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뭐 리오프닝 쪽도 전체적으로 1분기에 반등 이어나갈 것이다 예측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1분기에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고 해서 저는 이 매기가 죽을 것이냐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재고 현황보다는 앞으로 재고가 어떻게 줄어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실적을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 메모리 업황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이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도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이 미래 기대감이 당장의 수급에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배터리셀 3사나 혹은 이제 부품 장비 쪽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배터리셀 3사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수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AI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은 절대 실적이 이끄는 장세는 아니거든요. 완전히 미래의 이제 기대감이 어떻게 좀 형성이 되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실적 시즌은 분명하게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분기에 이제 어찌됐든 이 반도체에 대한 이런 실적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판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적을 참고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에는 저는 조금 더 중요한 이슈들이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IRA 세부사항 발표됨에 따라서 배터리셀 3사가 어떻게 또 투자를 해 나가느냐 그리고 반도체 업황의 재고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러한 이 실질적인 앞으로의 기대감들이 작용할 만한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 실적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리튬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공급망 재편 그다음에 뭐 RMA, IRA 등등 리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몰리고 수급이 쏠리면서 마구마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다 보니 지금 이러한 장세가 저는 앞으로 2분기에도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은 분명하게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뭐 화학 쪽, 조선 쪽, 뭐 이러한 쪽들이 지금 당장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기대감을 받는 쪽이 최우선 순위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시장이 실질적으로 주목하고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서 실적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합니다. 보통은 실적이 가이던스 상향 조정되면 좋은 거죠. 근데 두 분은 거기에 현재 시장은 집중하고 있지 않다. 실적이 상향 조정된다고 마냥 좋은 것인가? 이것보다는 현재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돈이 몰리고 있고 집중되는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나란히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이번 1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잡을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요,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 사이에 올라왔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은 하나도 없네. 하나 있네. 오늘 하나 있다라는 분들 좀 많으시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응원하시는 분들 2개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또 이 이상형 월드컵 대진을 짜주셔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겹치는 부분이 좀 없으면 또 그러니까요. 저희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빅매치 LG 에너지 솔루션 대 삼성 SDI 1라운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두 선수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맞붙을 거예요. 누가 더 매력이 있을까요? 먼저 이호석 PB님 어떤 쪽이세요? 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그리고요? 저도 삼성 SDI입니다. 두 분 나름 삼성 SDI를 주셨어요. 사실 근래 이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왔는데 삼성 SDI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는 이유 이호석 PB님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번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이고요. 심지어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한 내용 중에 어느 정도는 이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물량, 발주되는 물량까지도 확보했다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셀과 관련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제 삼성 SDI를 골랐느냐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은 상수보다는 변수가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오늘 한줄평에 제가 쓰긴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수고요. 삼성 SDI는 변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투자에 대한 내용이 작년에 철회됐다가 다시 더 큰 규모로 나오긴 했지만 이미 언급이 나왔던 내용들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시장 예상보다 규모가 크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할 수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라는 부분은 이제 뭐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청사진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구체화할 만한 내용들이 아직 다 오픈된 건 아니거든요. GM과 이제 미국이죠. 제네럴 모터스하고 배터리 합작 공장 추진하는 MOU 체결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한 3에서 5조 정도 될 거라는 추정되는 내용. 뭐 이 부분은 현재 나와 있지만 그 외에 뭐 다른 내용들은 딱히 없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반응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발표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현실화되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반응하는 것이 빠를지 아니면 삼성 SDI가 아직까지 오픈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게 빠를지 양쪽을 좀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삼성 SDI 쪽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투자를 좀 마구마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공장 짓는다라고 했던 것도 원래는 지금 현재 약 4조 2천억 정도 투자하기로 했는데 원래 1조 7천억 정도 투자하기로 이야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재공도 들어갔다가 더 크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확실하게 이 미국 쪽에 안전히 점유율을 좀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투자를 마구마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RA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게 되면 결국에는 IRA 법안이라는 게 미국에서 조립해서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 만든 것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쪽에 확실하게 조금 생산 기지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선도해서 이 미국 쪽에 점유율을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투자를 많이 해놨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는 선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슬슬 삼성 SDI는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터리셀 3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따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SDI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는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미국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일전에 한번 삼성 SDI 말씀을 드릴 때 지금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보다 상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IRA 세부 사항이 발표가 되게 되면 삼성 SDI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거든요. 우호적으로 나오면은 미국 쪽에 더 많이 투자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뭐 유럽 쪽이라든지 뭔가 좀 투자 방향을 늘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LG 에너지솔루션이 괜히 투자를 이렇게 마구마구 늘려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2차 전지 이 배터리에 있어서는 누가 이제 선도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지금 현재 이 선두격 경쟁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캐파를 늘려나가야지 선두권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결국 기대감이 조금 더 삼성 SDI 쪽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이야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IRA 세부 사항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많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발표되고 나서는 삼성 SDI가 실질적으로 또 이 투자에 따른 기대감에 가장 크게 또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삼성 SDI가 투자를 함에 따라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벤더사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이번 주 IRA 세부사항 발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기대감이 가장 크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은 삼성 SDI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쪽이 삼성 SDI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나란히 삼성 SDI를 꼽아주셨죠. 이유인즉슨 이미 기반형된 것과 앞으로 기대감이 더 있는 선수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 두 가지 기대감과 저평가 두 가지 키워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투표 결과도 확인하겠습니다. 2차 전지 셀의 대표주자 두 선수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를 더 선호하실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투표 결과 확인해 보시죠. 오늘 1라운드의 대결,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은 더 응원을 해주시네요. 아무래도 굵직한 뉴스도 나왔고 덩치도 커서 그럴까요? 삼성 SDI는 4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닌데 두 분이 삼성 SDI를 응원을 해주셔서 4강으로는 이 선수를 올리도록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호석 PB님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고점을 목표로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63만 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직전 고점이 62만 9천 원, 거의 63만 원입니다. 이 근처까지 내다보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수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삼천당 제약, 제약자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훨훨 날아갑니다. 삼천당 제약은 오늘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휴마시스는 약간의 뒷심이 부족해서 지금 6천 원 근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약바이오 선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라볼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삼천당 제약입니다. 삼천당 제약 그리고요. 삼천당 제약입니다. 네, 삼천당 제약 1, 2라운드 두 분이 동일하게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삼천당 제약 이 선수 뭔가요?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일단 오늘 가는 이슈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삼상의 동등성을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 어디에 쓰는 약이에요? 이제 안과 이제 눈의 이제 치료제거든요. 눈질환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워낙에 스테디셀러예요. 그래서 아일리아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약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삼천당 제약의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동등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건 아일리아가 워낙에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많이
많이 못 받고 있었는데 바이오시밀러 복제약품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싸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싼데 효과는 똑같다. 동등성이 확보됐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삼성 통과했으니까 이제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아일리아가 또 워낙에 잘 팔리는 스테디셀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천당 제약의 이러한 이 주가 업사이드는 품목 허가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이제 크게 가능하겠다라는 기대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사실 최근까지의 상승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면 사실 거의 다 이제 아일리아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상 동등성까지 확보를 했다 보니까 아 정말 차근차근 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품목 허가까지 가겠구나. 약간 이제 이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잘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이 안과, 이 안 눈 질환 치료제가 거의 또 주요한 캐시카우이기 때문에 삼성전 제약이 이러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가 동등성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겠죠. 캐시카우를 크게 늘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크게 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확실하게 주가를 업사이드 해줄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엔 보게 되면 수급 자체가 지금 현재 또 상당히 밀어주는 그런 수급이에요. 계속해서 이 고점을 뚫으려고 시도는 하고 있다가 힘이 받쳐주질 못했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완전히 좋은 이슈와 동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좋은 또 이 수급이 동반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고가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충분히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선 삼천당 제약이 상당히 좋은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경영권 분쟁 플러스 이 무상증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300%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권리락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무상증자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뭐 결론적으로는 아니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상증자로 인해서 나온 상승, 지금 현재 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휴마시스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무언가 이제 새롭게 경영권도 바꿨으니까 이제 무언가 또 새롭게 M&A를 한다라든지 사업을 좀 늘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새롭게 사업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무상증자를 한 종목들을 항상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피코그램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피코그램 잠깐 띄워주시면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했다가 딱 저렇게 급락하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아마 휴마시스도 지금 고점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갭을 메꾸는 조정이 나왔다가 바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롭게 M&A를 실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사업 다각화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가 재상승하는 구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지금 당장의 좋은 이슈와 수급을 동반을 해서 가고 있으니까 네.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삼천당 제약을 골랐습니다. 좋은 이슈와 수급, 삼천당 제약을 응원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호석 PB님은요? 네,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아일리아 관련해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이죠. 이 임상 3상에서 동등성을 입증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임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기관이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 등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약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또 아일리아가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들이 허가까지 난다라고 하면은 이에 따른 이제 수익,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바이오 종목들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임상 3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종종 봤어도 동등성이 입증되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자주 보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크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300% 무증했고 권리락인데요. 아무래도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조금 더 싸 보이는 이제 효과가 있거든요. 주가 자체가 저렴해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급이 좀 쏠림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에 자금이 흘러갈 곳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확 쏠리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휴마시스가 아니더라도 시세가 날 만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수급을 이제 빨아들이지 못하고 들어온 수급도 지켜내지 못하는 모양새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이 무상증자하고 대주주 바뀐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부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삼천단 제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삼천단 제약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나란히 이런 이유로 삼천당 제약을 골라주셨어요. 지금 게시판에도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 많이 놀라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퍼포먼스가 대단합니다. 이 선수 상한가에 안착을 할지 여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될 텐데요. 오늘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체급 차이가 난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오늘 삼천당 제약 대 휴마시스. 네, 투표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8대2의 지지도에 엇갈림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휴마시스 가격 전략 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희 전문가님. 네, 일단은 보유자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이 차익 실현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지금 구간에서 따로 안내드리기보다는 눌림 구간 한번 보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휴마시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남겨놓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다음 라운드는요. 리튬의 대결입니다. 리튬은 또 선발주자, 후발주자 할 것 없이 오늘도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광무대 EN플러스입니다. 이 선수들은 또 누군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면서 또 리튬과의 접점 찾아보고요. 앞으로 에너지 누가 더 강하게 남아있는지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광무가 23% 급등이고요. EN플러스가 24% 급등입니다. 아찔한 상승세 오늘 두 선수 나란히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호석 PB님 어떤 쪽 응원하세요? 네, EN플러스입니다. EN플러스 그리고요? EN플러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의견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두 선수가 조금씩 체급 차이가 난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서요. 그래서일까요? 두 분의 의견이 일단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EN플러스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응원을 하시는지 이호석 PB님이 먼저 알려주세요. 네, 우선 EN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리튬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을 많이 빨아들이는 매기가 쏠려있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기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은 매기가 쏠려있는 한은 뭐 2차, 3차 이제 추가 상승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리튬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N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본업만 저희가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소방용 기계나 뭐 기구 등을 만들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분야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내용이 이건데요.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 전극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드라이 전극이라는 것이 그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체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했던 LFP 양극재 소재가 포함된 파우치 셀이라든지 그 전고체 배터리 소재가 되는 이제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 등도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관심을 확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이라는 것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특징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사우디와 관련된 내용들이었거든요. 사우디에 있는 이제 국제 산업단지 회사가 이제 EN플러스 김제 사업장 이제 실사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 굉장히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관심 가질 만한 요소가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광무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2차 전지 얘기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하고 있는 MI팜 제천이라는 회사를 이제 흡사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받는 점이 있고 최근에 이제 상장 폐지 심사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거래 해제가 되면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두 종목 다 약간 어느 정도는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EN플러스 고르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광무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거래 재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 동안 정지 기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세가 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EN플러스 쪽이 이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도 알려주세요. 일단은 오늘도 리튬은 짱짱. 정말 이제 잘 가고 있는 대단해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리튬이 대장인 시장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일제히 다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광무나 EM 플러스나 리튬의 힘을 받아서 이제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약간의 테마성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대장 쪽에 조금 더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광무가 원래는 이 유통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다가 새롭게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출범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리튬도 이제 유통을 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 뭐 유통하는 회사예요? 지금 제가 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와 이제 시스템을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확실하게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했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네. 2라운드 만약에 올라가거나 떨어지게 되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2차 전지 사업을 새롭게 진출을 했는데 매출이 500억이 좀 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찌됐든 성공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거래 정지됐다가 풀린 게 횡령 맞아요. 배임 혐의 있다가 어쨌든 무혐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흑자도 됐고, 그러면서 2차 전지라는 또 새롭게 이 소재 쪽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이 대장은 아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것 같고, EM 플러스가 저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EM 플러스가 사실 여러 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이제 이 소방 관련된 기업인데 새롭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진출을 네네.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사업부에 그렇게 이제 인원들도 많이 배정이 안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매출도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얼마나 좀 펼쳐 나가는가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EM 플러스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 2차 전지 쪽으로는 사업을 좀 넓혀 나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뭐 이제 LFP 쪽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방열 소재도 지금 새롭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네. 리튬 사업도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이 강복 리튬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최대 이제 또 리튬 생산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과 또 협업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리튬 관련된 이야기로도 이제 엮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사우디에서 실사까지 받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엮여 있는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은 상태라서 예, 최근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이 EM 플러스가 조금 더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되고,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이 보여준 쪽, 그러니까 광무는 이제 새롭게 다시 거래 재개가 됐는데 2차 전지 사업부가 새롭게 또 잘 나가고 있고 흑자도 보여줬으니까 새롭게 이제 리튬 쪽으로 엮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에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이었잖아요. 때문에 지금 이제 리튬의 이 트레이딩 혹은 이제 특성상 조금 더 이제 대장 쪽에 접근을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광무보다는 EM 플러스가 조금 더 힘을 받으면 더 강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리튬 하면은 어떤 선수가 좀 더 먼저 떠오르시나요?에 대한 대답도 동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EM 플러스 나란히 골라주셨고요. 그러면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에너지도 워낙 좋은 두 선수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른 일을 하다가 2차 전지로 확장했다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들도 EM 플러스를 골라주셨어요. 그러면 EM 플러스 가격 전략이 아니라 광무를 세워봐야 되겠죠? 광무는 이호석 PB님 알려주세요. 광무 어떻게 할까요? 네, 우선 광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800원 놓으시고요.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상장 재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거래 재개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서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네, 업사이드 10% 정도 보고요. 그리고 거래 재개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PSMC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4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지오 엘리먼트 그리고요. 네, PSMC입니다. 아, 이번에는 두 분이 조금 엇갈렸어요. 저는 지오 엘리먼트가 좀 더 생소합니다. 이 선수부터 좀 골라주신 김영일 전문가님이 알려주세요. 일단은 지오 엘리먼트가 사실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약간 바이오 종목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난잡하게 움직이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인가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품적으로 거의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예, 그러면서 캐니스터라고 이제 가스 옮기는 용기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이제 원익 쪽으로도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오 엘리먼트가 최근에 이제 뭐 초음파 연속식 센서를 이 캐니스터에 새롭게 이제 세계적으로 처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개발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꾸준하게 실적 성장은 해주고 있었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소부장 쪽이고 어찌됐든 1차 밴더보다는 2차 밴더에 속하다 보니까 사실 업황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좋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한 번씩 이제 피리침을 찔러주는 듯한 그러한 이제 이 상승이 나오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힘을 받을 만한 그런 구간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 사실 그동안에 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오랜만에 이제 앞선 매물을 소화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상승이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윗꼬리를 좀 많이 그렸기 때문에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결국에는 1차 밴더에 어느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2차 밴더사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될지언정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업황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 상당히 또 이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권이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모아간다라고 해도 충분히 이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되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오늘의 이 윗꼬리 그린 모습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탄력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P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완전히 좀 바이오 쪽으로 봐야겠죠. HLB 그룹사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이 HLB 이노베이션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좀 바이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이미 주가가 많이 높은 상태에서 HLB 그룹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됐고 이제 추가적으로 새로운 이슈에 무언가 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관심도는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힘이 그렇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탈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현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00원 초중반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조금은 이제 위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주요 엘리먼트는 어찌됐든 이 반도체 2차 밴더고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게 되면 현재 바닥권에 있는 만큼 그리고 실적이 꾸준히 상승을 해왔던 만큼 어느 정도 이 안정성이 있어서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오 엘리먼트를 골랐습니다. 네. 업종으로 봐도 제약바이오, 반도체 만약에 흔들릴 경우에 어디가 조금 더 나을 것인가? 지오 엘리먼트 올려주셨고요. 이호석 PB님은 PSMC예요. 네, 그 PSMC 많은 분들 좀 생소하실 겁니다. 오늘 지오 엘리먼트도 마찬가지고 생소한 이름들이 좀 눈에 띄실 건데 이 회사가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름이 바뀔 거거든요. 3월 29일부터 HLB 이노베이션이라는 이름으로 회사가 이름이 바뀔 겁니다. 기존에는 PSMC 시절에 이제 뭐 반도체 회사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업의 중심이 이제 바이오, 연구개발로 넘어오게 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카티라고 부르는 그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거든요. 이거 관련된 치료제를 만드는 것을 이 회사의 핵심으로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총 거치면서 그 HLB 그룹 미국 관계사인데요. 미국 관계사에 있는 이 베리스모라는 회사에서 운영진을 이제 사내이사 선임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체질 개선, 신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주가의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에서 맨 처음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주가가 상승하는, 주가가 변동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PSMC로 거래가 되는 것과 HLB 이노베이션으로 거래되는 것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틀 뒤죠. 3월 29일부터는 HLB 이노베이션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자들이 관심이 한 번 더 환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 놓고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지오 엘리먼트보다는 이벤트 드리븐의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PSMC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가 더 중요해지겠네요.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네, 지오 엘리먼트 대 PSMC의 대결이었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 어떻게 나왔을지 유튜브 투표 결과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PSMC를 조금 더 응원을 해주신 이유가 아마도 조금은 낯설어서 그래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오 엘리먼트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11,7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선수 움직임이 1,480원입니다. 11,700원. 오늘 고점 부근이네요. 11,750원이 오늘 고점이니까 이 근처까지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된 4강 대진 보시죠. 4강의 대진은 어떻게 꾸려졌을까요? 1라운드는 삼성 SDI 대 삼천당 제약, 그리고 2라운드 EM플러스 대 PSMC입니다. 1라운드도 상당히 좀 재미난 조합이에요. 2차 전지 그 가운데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 삼성 SDI고요. 제약바이오는 섹터는 인기가 없는데 이 선수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삼천당 제약. 과연 여러분들이 섹터를 골라주실지 개별 종목을 보실지도 궁금한데 4강의 1라운드 대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PB님. 삼성 SDI입니다. SDI 그리고요. 삼성 SDI입니다. 네, 두 분 나란히 삼성 SDI가 더 낫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호석 PB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제 이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느냐, 조금 더 길게 접근해야 하느냐의 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좋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단기에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매매하는 사람의 매매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뭐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더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삼성 SDI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보더라도 섹터를 보더라도 바이오냐 2차 전지냐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오늘 삼성 SDI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명확하네요. 그래도 2차 전지가 낫지 않나. 섹터를 보셨고요.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은 개별 이슈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힘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더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너무 신고가 부근이라 부담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하고도 그렇게 무리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 아이를 조금 다양화 시켜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사실 돌만한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돌았습니다. 리튬도 그렇고, 지금 부품 장비 쪽도 그렇고, 뭐 소재들 그렇고, LFP도 그렇고, 돌만한 거 많이 돌았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무언가 이슈 플로우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삼성 SDI 투자가 새로운 이제 이슈 플로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삼성 SDI도 이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업사이드가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밴더, 2차 밴더도 따라서 수혜를 받으면서 또 상승이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 SDI는 이 삼성 SDI 자체만으로 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밴더사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삼성 SDI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동일하게 삼성 SDI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삼성 SDI 대 삼천당 제약이고요. 과연 이번에도 2차 전지 대 X는 2차 전지의 승리일 것인가? 게시판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아, 차이 많이 나네요. 삼천당 제약은 사실 이 회사 자체의 존재감이 대단해서 좀 박빙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2차 전지 압승으로 끝나는 이번 라운드인데요. 삼성 SDI 결승전 진출합니다. 삼천당 제약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호석 PP님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뭐 전 고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윗꼬리 부분 제외한 부분에서 조금 매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목표가 83,000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면은 2020년 말 즈음에 뾰족한 거, 그 부근까지 보시면 좋겠다. 꼬리 제외하고요. 그랬더니 가격이 83,000원이 나왔습니다. 업사이드 크지 않은 만큼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당 제약 가격 전략 세웠습니다. 그러면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강의 2라운드 EM플러스 대 PSMC입니다. 이번 대결은 워낙에 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은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EN플러스입니다. EM플러스 그리고요. 네, EM플러스입니다. EM플러스. 이번 4강 대진에서 두 번의 대결에서는 이변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EM플러스 골라주셨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알려주세요. 결국에는 저는 4월달 시장 분위기도 이번 달하고는 그렇게 이제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대세로 가는 쪽이 계속 대세로 갈 것 같고 수급 받는 쪽이 계속 수급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리튬 쪽이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실 저는 리튬 쪽을 보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쪽을 생각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이 어찌됐든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순환이 좀 계속 돌 것 같아서 리튬 쪽도 지금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른 이유는 이 시장이 대세로 가는 쪽이 계속 대세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리튬 쪽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힘을 더 받을 확률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EM 플러스를 골랐고 지금 현재 이 PSMC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전 시장의 관심도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심도가 많이 부족한 만큼 여기에서 무언가 뭐 수급이 들어온다라든지 아니면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부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접근할 만한 메리트는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EM 플러스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우석 PB님은요? 네, 보여준 것이 있는 종목과 앞으로 이제 뭘 보여줄지 기다려야 하는 종목 이 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튬으로서 그리고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로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 PS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사명 변경이라든지 그에 따른 바이오로 신사업에 관련된 내용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 검증된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 선택한다면 EM 플러스가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명확한 이슈가 있는 종목 그리고 무엇을 보여줄지 아직까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선수 그래서 EM 플러스 이렇게 두 분이 골라주셨네요. 그럼 투표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어떨까요? 네, EM 플러스 이변 없이 다음 라운드 올라가겠습니다. 7대 3 정도의 비율이 되고요. 그러면 PSMC는 어떻게 할까요? 김영희 전문가님.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면 고점 부근 3,3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3,300원 PSMC 이 종목도 업사이드 한 10% 정도 보고요. 오늘이 27일이죠. 29일부터 사명이 바뀐다고 하니까 이 정보도 함께 전달 드립니다. 그러면 4강의 2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럼 결승전 가보겠습니다. 오늘 결승전도 결국에는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결승전을 추리면은 요즘에 2차 전지, 로봇, AI, 리튬 늘 그렇습니다. 폐배터리 뭐 이런 선수들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2차 전지 대 리튬, 삼성 SDI 대 EM 플러스 예쁘게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해보겠습니다. 이우석 PB님.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그리고요. 삼성 SDI입니다. 네, 이 대결이 체급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혹시라도 이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삼성 SDI를 골라주셨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하지만 우승 선수가 결정이 됩니다. 삼성 SDI 대 EM 플러스 지금도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한 표씩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삼성 SDI 골라주셨죠? 이우석 PB님? 네, 우선 방금 말씀드린 체급차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저 그것보다도 사실 EM 플러스는 리튬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였습니다.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충전소,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리튬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시세가 나온 종목이 내일 그대로 이제 시세가 분출할 것이라는 게 확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섹터 전체를 좀 아우르는 이제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삼성 SDI를 골라주신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결국에는 이제 이 살짝의 투자 방향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튬 쪽은 잘 올라갔잖아요. 잘 올라갔고 삼성 SDI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 주에 IRA 세부 사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삼성 SDI가 다시 한번 끌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의 분위기가 부품 장비 쪽으로 조금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리튬 쪽도 지금 상승이 사실 많이 나왔고 양극재는 지금 미쳤죠. 에코프로 그룹주도 미쳤고 LNF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양극재도 사실 접근하기엔 부담스럽고 그러면 그나마 이제 남은 쪽이 부품 장비 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 SDI가 약간의 이제 분위기를 전환을 할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삼성 SDI를 골랐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또 리튬주들이 수급을 아주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와줄 것 같기는 한데 다만 리튬주들은 말씀드렸듯이 오늘 또 굉장히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에 도달을 했고 이제 어느 정도는 완전히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이제 숙련된 이 투자자들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을 골라야겠죠. 올라올 수 있는 쪽은 삼성 SDI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 두 분이 나란히 삼성 SDI를 골라주셨는데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투표하실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저희가 그 사이에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희 게시판에 한 시청자분께서 요즘에 극히 일부 섹터만 오르니까 트레이딩을 안 할 수는 없고 맨날 도박하는 느낌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몇몇 주도 섹터들이 시장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다 신고가고요. 상승 탄력을 보더라도 사실 2배씩 오른 종목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2차 전지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깨다, 무릎이다, 허리다 의견이 좀 다를 겁니다. 물론 또 섹터별로 2차 전지 내에서도 소부장을 나눠서 볼 수도 있을 텐데 이호석 PB님은 2차 전지 뭐 시기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무릎, 어깨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좋고 지금 상승이 어디쯤이라고 보세요? 네, 우선 무릎까지 왔다라고 볼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무릎 하면 너무 낮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뭐 머리 꼭대기가 이제 2차 전지가 꼭 EV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뭐 ESS 이제 전반적인 친환경에 사용되는 이제 2차 전지까지 포함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아주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갈 길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2차 전지라고 저희가 묶어서 이야기하니까 전부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눠볼 수도 있거든요.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조금 순환매를 좀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린다는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더 갈 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사실 2차 전지는 저는 에코프로 보면서 그냥 이성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수급 받쳐주면은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에코프로도 진작에 꺾여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꺾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지점에서 더 가버렸으니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무릎이냐 뭐 허리냐 어깨냐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또 얼마나 강하게 들어가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리튬이 오늘 신고가 찍어주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수급 강하게 밀어주면은 내일까지 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무릎이냐 혹은 뭐 어깨냐 이렇게 이제 따지기보다는 시장의 관심도가 워낙에 크고 미래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힘이 정말 강해서 시장이 또 지금 현재 딱히 다뤄질 만한 게 또 없거든요.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밖에 없는 상황이라 2차 전지에서 살짝 빠지면 반도체 돈 들어가고 반도체에서 살짝 빠지면 또 2차 전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발빠른 수급 트레이딩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 들어갈 때 그 수급이 살아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최선의 수인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라고 하시면 그나마 덜 오른쪽에 수급이 좀 활발한 쪽 이러한 종목을 올라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반도체가 그나마 편하네요.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셨어요. 아마 시장의 참여자라면 대체로 비슷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오늘의 결승 이렇게 시간 많이 드렸는데요. 투표 좀 하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우승 선수 발표하겠습니다. 삼성 SDI 대 EM플러스. 네, 오늘 삼성 SDI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의 우승컵을 거머쥡니다. 그럼 삼성 SDI 가격 전략 두 분께 나란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PB님. 네, 삼성 SDI 정고점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이요. 그럼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다음 매물 구간 77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77만 원. 네,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죠. 그리고 오늘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EM플러스는 김영일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주세요. 네, EM플러스는 일단 웬만하면 보유자 영역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9,500원 안내드리면서 오늘 상한가 종가까지 가주는지 주의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 여부 EM플러스는 중요하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막판까지 시세 좀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인사 나누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발한 경기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지 않는 법, 저희 오늘장 MVP와 함께 하신다면은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남은 시간도 좀 더 집중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